네, 안녕하세요. 올해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십니까? 예, 72살이요. 네, 72의 우리 네. 어머님, 원장님 네.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어디가 아프고 불편하신지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 협착증이 있어갖고, 네, 예, 그것 때문에 왼쪽 다리가 땡기고, 발끝까지 저리면서 시리고 그래요. 네. 어머니 이거 증상이 몇 년이나 됐어요? 저도 한 10년 다 돼가는데, 10년이요? 예, 근데 이렇게 심한 거는 네, 저도 한 2, 3년 됐어요. 심한 건 2, 3년이요. 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도 다리가 막 저리고 시리고 하나요? 예, 앉아있고 있어도 발이 시려갖고, 항시 이렇게 뭐 덮어야 되고, 에어컨 네네네. 선풍기 못 쓰고 그래요. 어머님, 네. 치료는 뭐 받으셨어요? 신경주사 그런 거 맞아봤어요. 약도 드셨고요. 예예. 네, 다른 치료는 아직 받지는 않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MRI 찍고 이제 그거 네네네. 보고서 이제 예예. 어머님 혹시 주사 맞으시면 예. 이렇게 증상들이 좀 많이 좋아지나요? 근데 그거 이제 어떤 병원에 가서 맞으면은 중증 한 일주일에 한 열흘이고 괜찮은 것 같고 네,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이게 맞으니까 한 두어 달, 한 달쯤 가는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근데 이제 네. 결국은 다시 또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머니. 예예예예. 예. 엉치가 뻐근하고 그렇죠, 땡기는 그렇죠. 것 같고 저리고 막 시리고 막 잘 걸어 다니시나요? 걸어 다니는 건 그런데 그냥 억지로 그냥 뭐 다니는 건 좀 억지로. 다니는데 예예.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다리를 질질 끈다고 그러는데 네. 어머님은 어떠세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네. 근데 다리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약간 이게 왼쪽 바깥으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리가. 네, 어머니 그 종아리 저기 주무실 때 네. 다리 저리고 시린 것 때문에 깨진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깨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들어오면서도 거기가 저리고 막 자꾸 움직이게 되고 자꾸 그래. 다리가 이게 털게 되고 자꾸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 이제 그 협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어머니 같이 이제 처음에는 증상이 좀 경미하다가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네. 처음에는 걸을 때만 증상이 있다가 이제 앉아 있거나 누울 때도 증상이 점점 생기는데요. 네. 어머니 그 이제 협착증이란 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네.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고 그 네. 압박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 네. 이제 쉬고 있을 때조차도 증상이 생기는 게 이제 협착증이거든요, 어머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연히 1단계 치료인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해서 이제 증상이 좋아지게 되는데 네. 어머님처럼 어떨 때는 한두 달 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뭐 효과가 일주일, 열흘밖에 안 간다 그러면 네. 이 치료 효과가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런 주사를 너무 계속 맞다 보면 예, 안 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주사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또 무척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그 이제 제가 권유드리는 것은 네. 이게 이제 요즘은 평균 연령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네.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게 되는데 어머님 같이 지금 이제 증상이 차츰차츰 더 악화가 되면 네. 나중에 정말 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자료를 챙기시고요. 예. 척추 전문 병원이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여러 곳을 다셔서 좀 여러 의사들의 의견을 좀 들으시고요. 제 생각에는 어머님의 이 협착을 조금은 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하시는 것이 어떨까. 옛날같이 수술 아니어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님. 그런 곳이 있으니까 꼭 한번 여러 곳을 다시금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머님. 네, 72세 우리 여성분 10년 이상 협착증으로 힘들어하시다가 3년 전부터 좀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버티지 마시고요. 좀 더 다양하게 치료법 또 과정별로 있으니까요. 전문 병원 꼭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7세요. 67세 우리 시청자님, 원장님께 직접 어디가 불편하고 아프신지 한번 말씀 나눠보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아프신가요? 저는 이제 목이 거북목이라 해가지고 일자목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저녁이면 뭐 잠을 자려면 목이 아파서 제대로 잠을 못 자요. 네네. 그리고 허리가 이제 젊어서부터 이렇게 척추 분리증이라고 네.
그게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저 무릎 쪽으로도 지금 많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저 주사 치료도 받고 지금 계속 하거든요. 네. 무릎에 주사를 맞는다고요? 무릎에? 네네. 아, 네네. 무릎이 아파서 이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네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했는데 맞고 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조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예전같이 일은 많이는 안 하는데 한 일주일이면 한 두세 번 정도 해요. 전에는 네네네.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아픈 뒤로는 지금 한 2, 3일 정도 해요. 네네. 많이 지금 일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음, 한 2, 3일 하고 나면은 다리가 퉁퉁 붓고 네네네. 이 오금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네네. 힘들어요. 어머니 제가 조금 질문을 좀 몇 가지 할게요. 네네. 그 목이 잘 때 많이 아프다 그러셨는데요. 네. 일상적인 활동할 때는 괜찮으세요? 일상적인 활동할 때는 별로 그렇게 아픈 통증은 모르는데 네. 저녁에 누워서 잘 때 베개 위치를 못 잡아요. 너무 아파서.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면 잠을 그냥 설치다시피 하죠. 제대로 못 자요. 팔 쪽으로 저린 건 없으시고요. 팔저림도 내려오고. 아, 팔 저림도 있어요? 누워 계실 때? 예. 예. 아.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오른쪽으로 한번 마비 증세가 왔어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음, 신경이 목 내려오는 선에서 신경이 막혀가지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신경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 신경치료 이렇게 받아도 효과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많이 좋아졌죠. 처음에는 아, 많이 좋아지긴 쓰지를 하셨어요?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활동은 해요. 네. 예. 목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정리가 됐고요. 그 허리 분리증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다리가 땡기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뒤쪽으로 엉치 있는 데서 뒤쪽으로 가끔 땡길 때가 있어요. 다리는 가끔 땡긴다. 혹시 허리 네, 아프세요? 예, 허리 아프죠. 허리는 얼마나 자주 아프세요? 거의 지금 몇 달 동안은 복대 안 두르면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지난달에 치료받고 나서는 이제 복대는 네네. 풀렀거든요. 네. 복대는 풀르고 그냥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아파서 이제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는 맞아요. 거기서도 허리조차도 그러더라고요. 주사를 맞으시고. 예, 네네네. 거기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그냥 아프면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옛날서부터도 그렇게 얘기를 또 들었고요. 어머니 그 무릎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정밀 검사 받으셨어요? 네, 퇴행성 관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릎 MRI 촬영하셨나요? 예, 음. 했었는데 시술을 받으라 그랬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네네네. 그러면 무릎 주사를 지금 몇 번쯤 받으신 거죠? 많이 맞았는데 이제 많이 맞으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아플 때만 가서 맞으니까 아, 네네네. 보통 한 번 맞으면 한 2번씩밖에 안 주더라고요. 아, 물론 뭐 그렇죠. 네. 자주 맞는 거 안 좋다 그러면서 네네,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요. 어머니 그럼 지금 목도 안 좋아서 목에도 주사를 받고 허리도 안 좋아서 허리에도 주사를 받고 네. 무릎도 안 좋아서 무릎에도 주사를 받고 아이고. 네. 계속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그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이제 주사 치료를 많이 받다 보면 이 주사 치료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무척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 네. 물론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치료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너무 이렇게 욕심을 내시면 이제 오히려 이제 부작용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네.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치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운동 치료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는 다른 주사 치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법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통증이 개선된다고 하면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서 앞으로의 치료의 계획에 대해서 좀 주사를 줄이면서 일반적인 운동 치료와 이제 물리 치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세밀하게 좀 다시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주사 치료 없이는 통증이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수준의 치료에서 머물렀다가는 자칫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다른 단계의 치료를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아마도 척추, 목과 허리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다 정밀 검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 요 지금 다니시는 병원도 물론 괜찮겠지만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전문병원을 찾아가셔서 조금씩 더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어머님께 맞는 다른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니까 꼭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대표적인 척추 질환과 또 비수술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끝으로 원장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척추 건강 지키기 위한 조언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제 운동을 무척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비바람이 많이 불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혹시라도 무더워질 때에 너무 실외 운동을 고집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실외 운동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료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실내에서 척추 주변의 중심 근육을 단련시키는, 강화시키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워서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다리를 들어 올리고 버티는 운동과 다음 화면 보시면요. 플랭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엎드려서 저런 자세를 취하고 이제 힘을 주시는 운동인데 허리와 배에 힘을 무척 많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운동들을 실내에서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1분씩 버틸 수가 있는데요. 이 운동들을 거듭 많이 하시면 척추의 주변의 근육이 단련되면서 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있던 증상들도 호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꼭 주지하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신경외과 김욱하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리에 좋은 운동하면 대표적으로 걷기, 자전거, 수영 등 많이 꼽는데요. 특히 수영은 물에 부력이 있어서 체중의 부하가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허리에 닿는 부담도 줄어들겠지요. 자, 허리 아파서 운동 잘 못하셨던 분들 수영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듯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